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아까보다 텐션이 좀 줄어드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상한데?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연을 맺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 연을 맺게 된 거는 2010년 대학교에서 자매결연으로 맺어 있는 반둥에 있는 운팟대학교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만났던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엄청 잘해주고 그 중에 한 명 언니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있어요. 그 언니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연예인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모델 같은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셨길래 뭐 그런 게 약간 그 하셨던 일 중에 하나신가요? 네, 맞아요. 그 언니가 초반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스타일의 의류, 그리고 뭐 무슬림 옷들, 히잡 이런 거를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저를 모델로 썼었거든요. 모델비도 좋습니다. 네. 모델비도 받으면서. 네, 그래서 연예인 맞네요. 원래는 인도네시아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그 언니 덕분에 모델도 하고 했었는데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점에 이건 말하면 안 되겠다. 정시 이슈가 좀 있었구나. 사실 이게 인터뷰 구도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카메라를 응시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지연이는 성향이 되게 이제 아웃고잉 하신 분이니까 또 이렇게 원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아.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고로 여기는 지금 한국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근데 인도네시아를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 좀 관심을 더 깊게 가지고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진짜 진지하게 사업을 좀 해보자는 마인드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모델 같은 거 이런 활동은 한국에서 하신 거였네요? 그렇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돈도 벌면서. 네, 저 광고도 찍었었다고요. 아, 진짜요? 네. 인도네시아에 송출된 건가요? 네, 맞아요. 인도네시아에 송출된 광고였는데 우리나라 약간 맥심 커피 같은? 네, 그런. 근데 죄송한데 눈 좀 깜빡해 주시면 안 돼요? 보시는 분이 지금 너무 뚫어져라 이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근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네. 되게 대단한 능력이시죠. 이러니까 인플루언서 하셨지. 나중에 그 자료 볼 수 있나요? 네. 띄워주시겠죠? 띄울 수 있어요? 그런 광고도 하셨고. 그럼 인도네시아 말을 되게 잘하시는 거죠? 인도네시아 스디킷? 스디킷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까당까당? 가끔씩? 네. 인도네시아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긴 한데,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요소에서 한국보다 아직까지는 조금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도도 없고, 그런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여성분을 혼자 계실 때 어려움은 없었어요? 초반에는 사실 모르는 게 더 용감하다고 그냥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 고잭 오토바이를 타본 적도 있고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다니셨다고? 네. 와, 나도 위험하던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위험해서 안 하고 근데 초반에는 그게 현지화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용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친구들 보니까 안전하게 블루버드 택시 타고 다니고 그 뒤로는 인도를 잘 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인도가 없잖아. 거기. 인도가 없어요. 맞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떠세요? 한국에서 가지고 계신 그런 취미라든지 아니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딱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더 좋다거나 그런 차이점은 없으셨어요? 인도네시아 살면서 좋은 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딱 있는데요. 물론 더 많은 장점들도 많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사실 우리 문화 자체가 남에게 보여주는 거 되게 많이 신경 쓰고 눈치 많이 보고 나의 어떤 그런 외모? 이해 기준?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마 서로 더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는 게 남들이 다 저렇게 예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뭐지라는 자극 때문에 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이 예쁘면 예쁜 거고 나는 나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많이 먹어서 뚱뚱해도 이건 그냥 나야. 나 자신. myself. 네, 그래서 그런 외모 평가? 이런 게 없으니까 진짜 좋았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쁜 여자가 없다? 내가 짱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이쁜 여자 없어. 딱 아니요. 내가 제일 이쁘더라. 이런? 아니, 진짜 예쁜 분들 너무 많으신데, 그러니까 그런 평가? 외모에 대한 평가가 없어서 진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 한번 갔다 오면 좀 많이 못생겨지는 게, 눈썹도 그냥 안 밀고, 머리도 그냥 대충 그냥 하나로 묶고 다니고, 옷도 컬러 진짜 완전 매치 안 되는 이상한 요상한 컬러로 입고 다니고 해도 아무도 저한테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머리가 왜 이러냐, 여기 눈썹 털 난 거 뭐냐 지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거의 단벌 신사처럼 다닙니다.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뵈면 못 알아보나요?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죠? 진짜 큰 장점이죠. 맞아요. 또 다른 장점 있을까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 대중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관념 이런 거에 좀 휩쓸리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진짜 각각 그 개인들의 생각이나 어떤 의견들을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저의 속 얘기나 저의 표현들을 좀 자유롭게 표출하는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인도네시아에 살고 싶어 하시는 한국인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실 거고요. 한국에 계실 때랑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한국인 버프가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여자든 인도네시아 남자분들이든 되게 좀 예쁘게 봐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좀 알려주세요. 남자분한테 대시 좀 많이 받았던 바람에. 아니, 기억이 안 나고요. 네. 또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한국인 여성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 한국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페이가 셀 수 있어요. 한국보다는. 한국인 중간관리자급을 한국 회사도 많이들 원하셔서 영어 조금 하실 수 있고 인도네시아어는 거의 못 하시더라도 페이를 되게 높게 받아서 취직을 좀 할 수 있다는 점. 한국에서 취직 안 되시면 인도네시아에 와서 취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취업을 하실 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저희는 보통 새해 전 금액으로 연봉을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새해 후 금액으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큰 메리트예요. 내가 선페이로 얼마를 딱 받겠구나, 네트로 얼마를 받겠구나가 명확하게 보이고,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들 세금이 좀 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연봉이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베트남에서 공장 막 하시던 분들도 요즘에는 추세가 다 인도네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넘어오셨을 때 현지인으로 당연히 구성된 직원들로만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꼭 중간에 한국인 중간관리자를 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연봉이 생각보다 진짜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장님 나는 한 월급 500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500이 내 통장에 꽂히는 500이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꽂히는 금액.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한국인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주택보조금도 이제 다 지원을 해주세요. 그럼 거기는 그 우리나라 4대 보험 같은 그런 제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가지밖에 없는데요. 네. 그 끄세아탄 건강보험이랑 그 고용보험 이렇게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그럼 거기도 이제 1년이라고 잘리면은 거기서 이제 그거 줘요? 여기 또 노동법이 엄청 세고 잘 돼 있어요. 그 네덜란드 쪽이랑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퇴직금은 물론이거니와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해고 보상금, 해고 무슨 위로금, 별별 금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르는 게 쉽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왜 13개월 차에 월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는 르바란이라고 해서 라마단 기간, 금식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 달치 월급을 더 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여기에 취직을 하면은 월급이 13개월이 나옵니다. 진짜 복지가 생각보다 되게 좋네요. 네, 복지가 진짜 좋아요. 노동법이 워낙 센 나라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진짜 그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긴 한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모든 종교 쉬는 날 다 쉬잖아요. 맞아요. 쉬는 날 진짜 많아요. 진짜 지금 그 르바란 기간인데 거의 열흘 가까이 쉬는 거죠.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다니는 곳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재미난 요소가 많지 않아서 심심한 것만 좀 극복을 하면 괜찮은 삶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프라이빗, 세이프티 이런 건 좀 어떠세요? 한국은 사실 워낙 그런 게 좀 냉철하다 싶을 정도로 좀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사생활 보호 막 이런 것들. 인도네시아는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치안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동남아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막 위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자카르타 오시면요. 거의 저희 서울 못지않고 치안도 몰 같은 데 가면 다 세큐리티들이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편입니다. 한국은 사실 뭐 여성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을 위한 거, 뭐 남성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더 숫자도 많은 화장실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여성으로서의 그런 편의시설은 좀 돼 있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화장실 막 남녀 공용 칸 많잖아. 되게. 뻘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되게 잘 만들어진 카페인데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네. 여성을 위한. 아, 뭘 안 해만 계셨구나. 그런 건 혹시 어떠셨어요? 그러면 뭐 삶이 그냥 아파트, 택시, 아니면 자가차, 몰, 아니면 사무실, 헬스장, 필라테스 이렇게 약간 국한되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갈증이 있긴 하더라고요. 좀 오래 있다 보면. 처음에는 한국보다 오롯이 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저도 파워이다 보니까 그게 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뭐 책을 보더라도 사실 책 안 읽긴 하는데 노트북 갖고 일을 하더라도 카페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성격인데 여기는 카페를 가려면 무조건 택시를 타고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진짜 이렇게 걸어가기만 하면 다 하나 건너 하나가 카페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페를 가려면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가서 몰이든 어디 뭐 지역을 가서 카페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걸어서 뭔가 상업지구를 쉽게 갈 수 있으면 갈 텐데 꼭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이 그 러시아에 걸리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게 되고 그냥 고프도 시켜 먹고 되게 단조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듣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좋아요. 뭔가 항상 이렇게 바쁘게 삶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자카르타에서 인어피스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지혜님은 그 경험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또 놀라면 놀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클럽도 엄청 잘 돼 있고 맞아요. 그 클럽이 진짜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 화교분들 중심으로 제가 아마 그 서클에 아직 못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은근 자카르타에도 밤문화도 즐길 게 많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나라니까 그런 놀이 문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있을 건 다 있으니까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그런 삶을 만약에 정말 아끼는 동생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추천하실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도전해봐라.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근 2년 정도 시장 조사를 좀 해봤는데 기회는 진짜 무궁무진하고 근데 그 기회에서 어떻게 좀 세그먼트를 잘 잡아가지고 그 마켓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인도네시아에 오셔가지고 사업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한국보다는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여자로서 사는 삶도 굉장히 안전하고 되게 좋거든요. 여기는 이제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 같은 게 인건비와 관련된 뭐랄까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은 진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집 청소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쓸 때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고클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2시간 정도 잡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한 2만 원 정도면은 쓰실 수 있고 그냥 시간 단위로 부르실 수 있고 꼭 집에 상주를 안 시켜도 그리고 지혜님은 지금 아직 싱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제 커플도 약간 생각 있으세요? 저 생각 있어요. 아 진짜? 왜냐면 어쨌든 한국보다는 인도네시아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목표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한국 남자 혹은 외국인 남자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실한 한국 남자들이 더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겠네요? 그럴 수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서포트할 수 있다. 좋다. 네. 해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꼭 뭐 한국 남자만 고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만 고집을 하진 않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한국 남자도 좋다. 그쵸. 주변에 좀 뿌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이 다른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온라인 소개팅이 이게 진짜 약간 큰 장점인 것 같은 게 지혜님은 진짜 한국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신 분인데 현지에서는 더 버프를 받는 거는 사실이니까 저도 산 증인이니까 그런 맞아요. 거를 해서 약간 한국 인도네시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더 많이 알리고 사업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뭐 사랑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그쵸. 좋죠. 제가 약간 이런 걸 하는 게 저는 알고리즘이 아직 인도네시아를 안 타요. 근데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를 너무 멀잖아. 한국 사람은 인도네시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맞아. 아직까지 진짜 인도네시아, 인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의 무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노력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맞아요. 네. 인도네시아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인도? 막 이러고 발리는 아는데 발리가 인도네시아인지 모르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인도네시아의 그런 알고리즘에 좀 걸리고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면 좋겠어요. 맞아요. 또 그래서 또 지혜님 같은 분이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미약하지만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많이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미래 남편분께 아니, 네? 아니 저기 그냥 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혹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싶고 인도네시아에 사업을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친한 인도네시아 언니들과 함께 사업을 한번 도모해보는 건 어떠실까요?